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일본 황해 계승 문제의 이해,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번 황실 전범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했는데 화면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다고 다시 찍을 여유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 강의 일본 황실 전범 개정 단행을 했는데, 그에 관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조그만 챕터씩 이렇게 확인해 간다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황실 전범을 개정을 했는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여당, 자민당하고 그쪽 세력들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여권만 해도 400석 정도가 되죠.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니혼 카이기, 일본의 니폰 카이기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세력들 우익인데, 우익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우익,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어떤 전략과 어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우익인 척하는 그런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우익은 제가 나중에 일본 우익에 의해 일수회라든지 그런 거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 강의도 언젠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텐노, 천황이라고 하고 공주, 왕자, 나이신노, 신노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보신 분들이 사실 일본 왕실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나마 없는 구독자 더 떨어져서 읽기가 좀 보기도 저번 동영상이 좀 산만하긴 합니다. 한 장에 그 수많은 세력이 얽혀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세력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의 코시, 황실이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 권인죠.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황실은 권력이 아니라 행위, 권입니다. 권력은 뭐예요? 정치가 권력이죠. 있는데, 일본에 정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아소타로라든가 다카이치 사네라든가 있는데,権力,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이 나누어지는 세상인데, 일본은 그러니까 왕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번 이 황실 전범 개정을 단행하면서 사실 국민들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죠. 우리도 쏠림이 있잖아요, 한국도요, 정치에서.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코 여왕이야, 공주가 있는데, 아이코 나시노, 내 친왕이 있는데, 이 친구가 다음 천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국민들. 그걸 반대하는 게 한 15% 정도.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여당, 자민당 같은 그 이른바 우익 같은, 우익을 참칭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온 권력을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국민들의,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공주가 다음 천황 왕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권력, 일반 보수 우익, 종교적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하고 정치 세력하고 그 일본의 그 세력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 아이코 공주가 다음 왕이 되는 그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법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항상 하니까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지금 일본의 천황가에 본가가 있고 반계가 있습니다. 요 위에 아키시노미야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천황의 남동생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친구들, 와이프, 딸 둘하고, 그리고 다음 차기 천황으로 법적으로는 결정되어 있는 여기 히사이토 신노,
히사이토 왕자라고 해야겠죠. 일본 친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왕이란 말은 킹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 왕자를 쓴다는 얘기는 프린스를 말하는 겁니다. 왕자. 아셨죠? 근데 이 국민이 밀어준 그 여권, 그 사이비 우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 맘이지 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다음 천황은, 이 히사이토 왕자, 그러니까 지금 천황의 남동생의 아들, 유일한 아들, 남자입니다. 왕실에 있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남계 남자라고 해서 남자 계통을 탄 남자의 사나이가 계승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렇고 아소타로도 그걸 내세웠습니다. 다음 천황은 이 사람이야, 이 왕자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내건 게 뭐냐면 이 황실 인원들이 적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패전하면서 주유치미에게 10일 그 황족 가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본가의 본류의 천황과는 좀 다른 계열입니다. 한 600년 전에 조상이 이제 갈라진. 그러니까 이성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을 쭉 내려온 녀석하고 또 둘째 아들을 쭉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혀 다른,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항상 일본에서 지적하는 게 36촌, 그다음에 38촌 신토라고 친등이라고 해서 우리는 촌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 애들을 사실은 황족에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메가더 점령군에 의해서.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11가문이 있는데 뭐 많이 대학 끝인 데서 많고, 실질적으로는 4집안 정도에서 그 아들을 15살 넘은 아들을 양자로 이 천황가 말고, 천황가도 지금 천황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막내 남동생의 자식들이 이제 아직도 황실에 있거든요. 근데 미카사노 미야케라고 하는데 그 친구 자식이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손주지 전부 딸인가 셋인가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한테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많이 들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결혼하면 지금까지 법률은 황족의 여성은 지금 여왕이란 말은 프린세스라는 뜻입니다.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과 결혼하면 평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지금 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친구들한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양자를 그 옛날에 황족에 쫓겨났던 친구들을 환속한 거지. 스님이었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반 사람이 됐는데 우리 스님이 모자르다, 야 얘들 다시 보내와. 그 양자를 들여서 황족수를 늘려서 만약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 아까 말한 여기 이 히사이토 신도 지금 21살인데 만으로 이 친구가 가다가 털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 걸려서. 그리고 결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병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이 황이 계승 아들 말고 다른 양자를 들여서 그 녀석 말고 그 녀석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녀석을 황이 계승자 후보로 올리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의 이 신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이 아까 말한 일본 정치의 배경을 지금 흔들고 있는 니혼카이기, 일본의 그러면 진자혼처, 신사본청이라는 거는 일본 신사가 일본의 편의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신사가 어디서 해놓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강의에서. 이 진자혼처라는 게 일반 신사들을 모아서 통관하는 관청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뭐냐면 슈교, 호슈, 의욕, 종교 보수 우익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의 그 천황가는 기본적으로 신화 속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역사 속에서 한 400년, 500년 정도? 그 정도 이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 전에 누구가 있는지는. 근데 유일한 기록이 중국의 후한서에서 위지외인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안에 일본에 갔더니 히미코라는 무당 같은 여자가 여러 부족들을 통일해서 왕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역사서에 써 있습니다. 히미코는 무당적인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미코라는 왕이 200년, 300년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는 천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천황의 역사가 아닌 거야. 그냥
호족들을 아우른 무속적인 권력자, 무당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얘기를 해주는 그런 히미코라는 여자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 시대라든가 나라 시대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때가 400년, 500년 정도에 드디어 슬슬 뭐가 나오냐. 히미코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 일본 내도 없고. 그걸 아는 것도 중국에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천황이란 말을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우린 천황이다. 여러 호족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우리의 신의 자식이다 말한 친구가 나온 게 400년, 500년 무렵입니다. 그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빈 공간 150년 이야기 얘기하는데. 근데 그 천황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일본 신화. 제가 잠깐만요. 책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일본어 강의 한 달에 멤버십 5,500원밖에 안 하는데 한 두세 달 바짝 아니면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제가 일본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저는 대놓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이야기했어요. 이거 선전하고 제 일본어 강의, 한자 사전 강의 저렴한 가격에 공부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좀 됐는데 인터넷 서점 예시입사 알라닌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신화 이야기입니다. 이게 코지키 현대학으로 한 건데 원문도 있고 왼쪽에는 원문이고 오른쪽은 제가 번역해 놓고 그다음에 작은 글씨들은 제가 주석을 단 겁니다. 이런 책인데 일본의 아까 말한 400년, 500년 정도에 일본의 천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등장하면서 자기의 정통성, 권위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 신화 이야기에 찾았습니다.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최고의 신을 머리로 해서 그 네 번째 자식이 땅으로 내려와서 일본의 왕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천황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인데 그게 보통 역사하는 사람들은 한 15대, 20대 정도 다 거짓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역사 보세요. 히미코라는 그 무당 같은 여자가 있었다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있잖아. 그럼 그 천황이 없는 건데. 근데 그 공백 기간, 400년 이전의 공백 기간을 신화로 메꾼 겁니다. 지금 일본 이 신화 얘기를 260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말이 그런 건 진짜 5000년 역사는 안 하잖아. 근데 그 신화 속에서 일본 천황의 정통성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양자를 그리는 게 왜 웃긴 얘기냐면 마우스가 안 움직여. 거의 제가 우선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 왜? 문제가 있나 봅니다. 패드를 할게요. 안 움직이는데 패드하면 이런 지금 어디 갔어? 양장은이 어디지? 그래요? 안 보인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하고 이 보수 종교 우익 너무한다. 이거 마우스가 안 돼. 잠깐 죄송해요. 응? 또 움직인다. 아우, 방송 사고잖아요, 여러분이가. 다시 한번 꽂을게요, 제가요. 제가 이런 모습도 편집 하나 앞으로 안 할 건데 큰일 났다. 또 여유롭게 천천히 해야 되겠다. 움직인다, 이제. 또 다른 데 꽂으니까 또 움직이네. 그럼 컴퓨터라든가 기기의 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어? 서비스 센터 간다고요? 껐다 켜라, 전원을 뽑아버려라. 그러면 나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로. 뭔가 버그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천황과 계승 후계 이 다음 계승자가 많지 않은, 지금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천황의 남동생의 아들, 유일한 황희 계승자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 그거를 아까 이 녀석들, 일본의 그 다음에 진자원청 신사본청 그리고 이 지민또 자민당 그리고 이신노카이 유신의 회 그리고 또 뭐 있지? 여러 가지 그 야당 녀석들도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걔들이 어디 들어있느냐?
일본 정치는 참 재밌는 게 여당이 지금 자민당 거의 다 잡고 있고 이 야당 안에서도 이 녀석들하고 동조하는 녀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말은 야당이지만 속살은 자민당하고 똑같은 녀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개정도 동의를 막 한 겁니다. 근데 얘들이 내세운 게 뭐냐? 황족을 늘리기 위해서 목적은 황족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거야. 근데 일본 신화 속에서 여러분 미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속이. 여러분 일본 보시면 신사 같은데 보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뭇가지 잎사귀 아니면 어떤 조용히 가지고 사람을 털털털털 터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사하면서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물을 끼얹는 그런 씻는 행위. 이게 어쨌든 얘기는 일본 신화에 그런 얘기 다 나오는데 일본 신화 강의도 있습니다. 한 4시간 5짜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본 신화가 어떻게 된 건지 완벽하게 제가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소기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신이 이자나기하고 이자남이라는 남성 여성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 신인 거지. 근데 이 엄마 신이 마지막에 수많은 불의 신 무슨 막 신을 낳다가 온갖 신을 다 낳는 겁니다. 신하니까 마지막에 뭘 낳냐면 불의 신을 낳습니다. 근데 불의 신 낳는데 우리는 에이 어디 나와? 거기에 화상을 입고 이 이자남이라는 여신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갑자기 없던 황천이 생겨. 여미누군이라고 하는데 그 황천에 가서 이제 별로 간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말 지하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세계가 어디서 생겨? 자기 둘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두 사람이 두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두 신이 모르는 그 황천에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런 뭐 어떤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갔는데 그 이자나미가 죽어서 이자나기라는 남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해서. 그래서 어느 날 그 황천 여미네 군위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가 신하에게 다 해놨는데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새끼로 빠진다고 하나?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딴 얘기를 한참 하다고 그래서 제 강의가 길어지는 편인데 아무튼 찾아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뭐 이렇게 내가 말할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하는 다 어기잖아요. 금기라는 거는 엉뚱해서 어기서 들어가서 자기에 있는 그 빛이 있는 크신데 그걸 뚝 끊어서 불을 켜서 봤더니 자기 그 와이프 이자남이 노미코토가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어떤 괴물들이 뜯어먹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도망치고서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복숭아도 던지고 피트 던지고 어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옛날 개가 뭐죠? 은혜 갚은 개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빨간 것을 노란 것을 파란 것을 해서 던지면 뭐가 생기고 그런 거 다 일본 신화에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도망을 옵니다. 저승의 문을 커다란 바위로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뭐를 하냐면 와이프도 이제 열받았어. 야, 내가 니들 세상에 있는 사람 하루에 몇천 명씩 죽일 거야. 그러더니 이 남자신이 그럼 나는 몇천 명씩 나을 거야. 그래야지 세상 인구가 조절되는 거라고 합니다. 딴 놈이라고 이게 결혼인데 얘들은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 있어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건 아닙니다. 신들을. 근데 이 녀석이 이자나기는 미코토라고 하는데 이자나기가 냇가에 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냇가에 들어서 몸을 씻습니다. 거기에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런 데서 신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왼쪽 눈에 나온 게 일본 최고의 신 아마테라스 오미가 천조대 신입니다. 근데 이 태초의 신이잖아요. 이자나기 이자나미는. 근데 그 황천이라는 부정한 세계.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그 신화 속에서 그걸 지금 일본 세상에 대조를 해본다고 하면 황족들의 세상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 신들의 자식들이니까 만세기 들어보시죠? 근데 일본 국민들은 뭐예요? 그때 당연히 신화 속에 국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들만 나옵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은 부정한 데입니다. 일반 백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백성이지. 이 황족들이 백성 속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황천에 간 것처럼 이자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나미를 절대 다시 이 고귀한 곳으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양자 들여온다는 이 옛날 구왕조 11가문의 자식들은 벌써 인간이 된 거, 그러니까 일반인이 된 겁니다. 평민이. 신세키, 옛날 신세키 코오카, 신석 강해라고 해가지고 이 천안가에서 일자리 사람이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신하의 자리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천안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가 아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든가 타이라노 키야모리라든가 그런 옛날에 고귀한 이거 역사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 그 황족에서 이 신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 지금의 양자를 드리려고 하는 이 녀석들이 뭐냐면 일단 패전한 다음에 자이건, 타이건 일반 백성이 됐잖아요. 일반 국민, 일반인이 된 겁니다. 황족이 아니라. 이게 신화 속의 그 최고의 신 이자나미가 저승에 못 따라오는 것처럼 거기 가서 이자나기 남신이 부정 탔다고 몸을 씻잖아요. 거기서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태어난 건데 눈에서 이 녀석들을 다시 황족으로 복귀시키다. 그거는 이 신화적인 세계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화적인 얘기라 엉터리 하지 마. 뭐 안 그래서 얘기를 믿냐. 근데 이 일본의 신사본청 여기 신도 세이지랭고 넷매 신도 정치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가 되는 놈들이 모여있는 데인 겁니다. 이 애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오나지 하나노 무지나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굴에 있는 새끼, 죄송합니다. 같은 굴에 있는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한 게 얘들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신사의 기본은 일본 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가를 모든 가치의 중심에 천황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익이라는 건 천황에 배반되는 얘기를 어떤 행위를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주물르던 녀석들이 지금의 천황이 뭔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자기 천황이 자기들하고 생각하고 얘들 뭔가 딴 쪽으로 하고 싶은데 정치 안에 살던 녀석들하고 같이.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된 이유도 그래서 이 뭔가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에 내세운 겁니다. 꼴통 또라이 우리 우익이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몸살이고 조용조용히 있지만 꼴통 우익 중에 우익입니다. 근데 걔들이 뭘 믿고 있느냐. 천황은 신이다. 만세계다. 만세익계라는 그런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래님하고 가까워져 얘들이 지금 뭐라 하느냐. 지금 천황가를 밟아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아이코 공주가 못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대신 아까 나온 누구야? 지금 천황의 동생의 아들인 유일한 남자, 왕자 이사이토 신노. 이사이토 왕자가 왕자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일본의 동영상이라든 얘기를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 집안 지금 천황의 남동생의 차기 천황이 될 아들이 있는 집안에 대한 배신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간 멸시입니다. 황족에 대한 멸시야. 어리석은 놈, 모자란 놈. 그리고 그 엄마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뭔가 그런 동영상 자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 처음에 이런 동영상이 제가 예전에 그 황희 계승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동영상을 1년 전인가 찍었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가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그런 둘째 아들의 집에 대한 그 배싱, 괴롭힘 정말 노골적이고 악의적입니다. 대신 천황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 밑에 있는 이 종교 보수 우익이라는 놈들이 니혼카이기 일본에 이런 녀석들이 얘들이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얘들이 천황을 대신해서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을 고소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잖아요. 하나도 안 취합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봤어. 아, 그걸 만드는 사람의 일부는 악리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놈들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놈들. 일본 종교 보수의라는 거. 일본의 이 신사본청, 그 다음에 이
신도 정치연맹이다. 얘는 정치가들 들어있는 모임입니다. 얘들이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설마. 그리고 이 집을 지금 천황의 둘째 아들의 그 차기 황희 계승을 가지는 아들 집안을 밟음으로써 철저하게. 그래서 그 반사 어떤 영향으로 아이코 공주, 이 천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아예 정해졌지만, 그전에도 법적으로 황실 전모에서는 아이코 공주가 천황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에 그게 없어. 장자 상속, 남자 상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기를 둘째 아들을 집안을 밟음으로써 이 아이코 공주가 아이코 공주를 천황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공작을 하고 있나?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식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양자론입니다. 요시. 아까 말한 것처럼 속세로 환속을 해서 부정한 존재가 된 이 황족들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없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도 잠깐 나갔다가 이게 그 천황가에 벗어나면 절대 못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갔던 녀석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실은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힘도 있고 나는 황족이야. 지금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자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를 이으면 아까 600년 전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내가 거슬러 보니까 나 황족인데? 황족 아들인데? 하는 놈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이 패전을 한 다음에 이런 놈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진짜 천황가야. 이번에 남북적 시대가 남조에 남조가 본통이고 이 본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천황은 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번갈아 가기로 해서 그 남북조 시대를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근데 이 어떤 놈이 내가 옛날 남조의 천황에 직계 남자야 하고 패전한 다음에 내가 통치하고 있을 때 막 나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의 그 정치가들이 그게 안 되겠다. 혹시 양자라든가 탁대문서이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라고 못을 박아섰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생각해보면 이 일본의 신사본청 이 녀석들이 그거를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그걸 찾아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 알 텐데. 그걸 딱 무시하고 양자를 들여서 스님인데 환속을 해서 막 세상에 무슨 뭐 하는 인간인지도 몰라. 그러다가 옛날에 스님을 한번 했다고 야 너 스님 해라 이렇게 된 게 그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절대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유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남동생을 밟아서 아이코 공주를 차기 천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줄 알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보수 우익이다. 천황과 정통이잖아요. 본가니까. 지금 천황의 딸이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천황의 남동생으로 밑으로 내려간 아들이면 본가는 아니잖아요. 반계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녀석들이 뭔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생각보다 매번 회의하고 엄청납니다. 이 녀석들은. 제가 언제 일본 우익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요. 이건 다 죽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그거를 결론은 이번 황실 전범 개정을 통해서 아이코 공주를 천황이 못되게 막아버리고 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뭐라 그러죠? 모멸감을 줬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일반인이랑 그러면 남편도 일반인, 자식도 일반인. 근데 이 공주는 공주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황족으로. 그럼 뭐야? 내가 결혼한 남편은 일반, 평민. 내 자식도 평민이 되네. 그럼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히사히토 왕자를 밟은 것처럼 결론은 이번에도 이 아이코 공주를 발로 밟아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 양자제도. 언젠가 열심히 밟으면 이 둘째 아들, 지금 다음 황이 계신 자 아들도 여러분 황실에서는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을 앓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한대 받아가지고. 지금 황후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후라고 하는데
지금 왕의 엄마 있잖아요. 그 일반 그냥 백성이 평민입니다. 평민 출신 황후인데, 그러니까 평민이 황씨와 결혼하면 이 황족이 됩니다. 이분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런 작업을 아까 말한 동영상으로 막 짓밟는다든가, 글로 짓밟는다든가, 그런 게 언제 그 친구들 머릿속에 기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도 견디지 못하고 나 안 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좀 나이 들어 우리 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아니면 결혼을 억지로 했는데 힘들게 아기가 안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딸만 날 수 있거나, 그러면 대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황실전 개정을 통해서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 20년, 30년 후에. 그러면 누가 천왕이 되냐? 들어온 양자 녀석이 아들을 낳으면 그 녀석이 다음 천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 속에서 절대 부정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인데, 걔들이 돌아와서 다음 지금 천왕가를 밟아버리고 대를 끊기게 하고 그 다음 천왕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신도 일본 신앙 얘기에서 강의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천황제 연구를 옛날에 좀 과감하고 미친 척하고 일본 가서 천황제 연구를 했으면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접근이 안 되니까. 했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저건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거야. 그래서 이 녀석들이 결론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공주 아웃, 남동생도 아웃될 가능성을 엄청 열어놓고, 그 다음에 대신 다음 천황은 아들이야, 그 왕자야 라는 말은 이베버를 침발하고 하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 이놈들 다 여러분들 쿠사노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일본에는 민주주의를 쿠사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쿠사노네, 풀의 뿌리인데, 얘들이 하는 행동을 풀뿌리라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집단이 엄청 큽니다. 전국에 지부 다 있습니다. 잠깐만. 이 책들이 다 좀 더 있는데, 잠깐만요. 좀 읽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우익에 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 저거 제 정신이 없어져도 읽다가 좀 말았습니다. 일본 해의 야망, 니폰 카이기노 야보, 일본 해의 야망이라든가, 그럼 보시면 모임이 있잖아요. 앞에 다 국회의원 놈들이에요. 지금의. 지금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여기 소속입니다. 여기, 어디였어? 신도 정치연맹이라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얘들을 일본 지금 국민들이 다 밀어준 겁니다. 자민당 지지하면서. 야당이 박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겉으로는 가장 정강이 몇 개가 있는데, 천황폐하 만세가 1번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 천황폐하 만세, 아이코 공주 밟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아들, 그 왕자도 미래에 안 될 가능성이 많기. 그리고 지금처럼 그런 수많은 동영상 기사 가지고 이렇게 배싱을 하면 언젠가 그 친구도 망가집니다. 잠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천황가는 곤충 연구라든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류 같은 거. 그런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친구가 그런 거 한다고도 잠자리를 좋아해서 뭐 한다고 배싱하고. 얘가 동경대학을 가고 싶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좀 생각해서. 근데 물론 보통 일본 황족들은 가쿠신 학습원 대학을 가거든요. 이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가고 얘는 지금 츠쿠바 대학을 갔는데, 원래 동경대학 가려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츠쿠바 대학에 특례 비자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연예인 있잖아요. 한국 연예인들, 예능인들 샅샅이 이렇게 캐잖아요. 일반에 안 캐다가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또 엄청나게 캐버리잖아. 기자놈들이. 그런데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네. 왜 그게 당연한 거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녀석들이 그 차기 천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왕자를 엄청나게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왕이 뭐죠? 지금 천왕이 죽어야지 65살이죠. 65세인가 66살인데 죽으려면 일본 천왕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 천왕이 이어지는 겁니다. 죽는 해 그 며칠 있다가 이제 이 가에겐 원호를 바꾼 다음에 새로운 천왕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레이와 간냉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천왕이 죽을 때까지 65니까 75, 85, 95 25년, 길면 30년까지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왕자가 21살인데 50살, 우리가 저기 누구야, 찰스 왕자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30년을 버텨야 되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끈질기고 아주 구석구석하지 이렇게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렇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엄청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우익이 아니야, 이거. 진짜 우익이. 제가 보기엔 가짜 우익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이익을 위해서, 나라 위, 큰 힘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보긴 한데, 그 둘째 아들을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들어온 양자가 하나만 아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집이 6집 정도 있다고 하니까, 6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낼지 안 보낼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기계가 되어야 된다고? 일반이 천황과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황이 지금 아이코 공주가 여러 가지 좋은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80% 이상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 25인가 그렇죠? 지금까지 천황의 그 공주로서 행동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 양자가 지금 일본에서 양아치 놈들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후손 중에서 마약한 놈, 부동산 투기한 놈, 매명한 놈. 근데 그 중에서 또 고르겠지. 몇몇 있을지 모르겠네. 걔들이 들어와서 그 황실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요? 15 넘어서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15 넘어서 양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개인의 판단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들이 뭔가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걔들이 어떻게든 배워서 조용히 있고 살면 애들도 일반 여성과 결혼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또 그 양자들하고 결혼할 여성들도 미치는 거지. 하면 지금의 황후, 그 전에 황후, 이 천황의 엄마가 정신적으로 병을 앓은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실혈증 생기고 막 그랬으면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도 양자의 와이프는 친구들도 똑같은 병을 앓을 거란 얘기잖아요. 인권은 어디 간 거야, 이 세상에. 게다가 일본의 그 좋아하는 신화적인 12,600년 동안 남자의 아들 나가 이 상속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본 천황의 앞에 없습니다. 역사가 어딨어. 다 만들어낸 거지. 일본 학자들 다 거점에 그냥 신화성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탄 그런 자식이 들어와서 양자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으면 그 녀석이 다음 천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짧게 보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는 게 짧잖아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 살아온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여러분은 갈 날이 많아서 갈 날이 길세요? 못 날이 기세요? 개인은 그게 안 되는데 이런 커다란 집단,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지.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 그죠? 근데 그 잘 나가는 나라가 지진 나지. 사건 하지만 화산 터지면 맨날 연기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해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일본의 방향을 얘들이 기본이 돼서 일본의 신사번청, 신도 정치연맹, 신토 세이지連盟 국회의원들 해서 자민당 중심으로 한 보수 여권 비슷하게 야당 일부 야당도 포함한 해서 다음에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천황가는 앞에 해외세 천황 8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천황이 들어오기 7, 8년 정도까지 그 전까지 천황인데 이 사람은 나 힘들어. 한 번만 나 이제 죽기 전에 그냥 퇴위할래. 그래 법을 한 번 잠깐 단 한 번 그러니까 생전 퇴위를
이제 법으로 황실 전범을 바꿔서 한 번만 퇴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도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어디를 가도 이제 일본 세운버치자, 전몰자라해서 전쟁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일본인들, 군인들 말고 그 나라, 상대방이 싸우는 나라도 해서 항상 가서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천황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일본의 평화를 기원하고 전몰자들을 추도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얘들이 바라는 지금의 일본을 타개하기 위한, 뭔가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전쟁 무기 수출, 그 다음에 핵 들어오려고. 일본 핵 못 들어옵니다. 법에 있습니다. 이번에 9일날 나가사키에서 원폭 터진 날이잖아요. 혹심이 있는데,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다카이치 사내에는 어떤 그 피폭자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신데, 당신 핵 반입하든가 뭐 가지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걸 만들지 않는다, 그 비삼핵 원칙을 하는다, 그거를 제대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다카이치 사내가 너무너무 똘똘한 표정,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사람 여기 있었거든요. 자기들 위에 단상에 있고, 옆에 보고, 그런 표정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래? 아이고, 뭔 소리 헛소리 하고, 이런 표정으로 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네요? 이 무리들이, 사회배 우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표현 쓸게요. 강의에서. 이런 말 들어주지도 않았어. 구독자 떨어져. 아무튼, 그런 이 보수 우익, 일본에서 말하는 거 종교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력들이 다음에 권력인 거죠, 권력. 이 권력, 정치 세력을 포함한 이 권력이, 권위, 천황가가 지금 평화하고 하는 게 안 맞는 거 자기들하고. 조용히 있든가, 그냥 입 다물고. 그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무기도 팔고, 부품도 팔고, 핵무기도 반입하고, 그렇죠? 근데 천황은 그걸 반대해요. 직접 얘기를 안 하지만. 맨날 평화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난 니들 상황 반대다. 대신 천황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애들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평화를, 모든 세상 사람이, 세계가 평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이 너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하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권력인데, 권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권위를 받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얘들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응? 그렇게 초조함이라든가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번에 그래서 아소가 빨리 한 건데, 이번에 사실 저도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확 밀어줬기 때문에. 진짜 모르고, 많은 사람들. 40%는 모르고, 일부 사람들은 알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 공주를 천황을 하자는 사람이 80%에서 80 몇 %가 올라갑니다. 똑같아, 그거는. 근데 다카이치 사내의 내각 지지율이 80까지 왔었습니다. 70 떨어져 60까지 오다가 지금도 50 후반대, 제일 높은데, 아주 낮은데 39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야? 그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게 뭔 얘기야? 내 해석하고 다르죠. 내가 언제 천황과 박살내고 니들 뭐 맘대로 양자 드리라고 했니? 하고 지금 그 지지율 떨어진 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일본 애들은 세금 문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전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너 그러라고 해줬냐? 너 경제 위험한 거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일본이 중국하고도 대들고 나라에 자존심을 새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잖아.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외국인들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들 훌륭한 것처럼 배싱하는, 이게 그 맥락이 들어있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저희 나머지 설명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의 권력이 평화를 원하는 권위의 구성을 바꿔서 자기들의 미래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천황이 따르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그런 권위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는 관찰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이거는 신화 알아야 정치 알아야지, 뭐 옛날에 근대 황실 제도 그것도 알아야지. 복잡한데 종합해 보건데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척추 천만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도 하나의 일본 공부하는 사람, 특히 황씨 천황가에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 신토, 종교 관계에서도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안 하면 어떡하지? 하고 싶은 마음.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일본으로 직접 들어갔는데, 시험 보고. 연구생도 안 했습니다. 원래 뛰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박사 시험 보세요. 연구생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연구생을 많이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한국인이 일본 가서 천황제 연구를 한다. 에이, 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가기 위해서는 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자기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면 시험을 보라든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쉽게도 아닌 거지. 되게 복잡합니다. 유학 가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시고 막 여러 가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유학 가는데 우리 제이 누나 아버님 제국 계신데 나가놓게 계셨었는데 돌아가셨겠다. 보증인 서주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도 대신 그렇게 아주 30년, 40년 이거는 30년의 결론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왕자가 병이 나다든가 죽는다든가 자식을 못 낳는다든가 결혼을 못 낳는다든가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들어간 그 집안 애들이 다 아소와 관련된 집안들입니다. 아소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노부쿠 사마라고 하는데 신자씨야. 믿을 신자 아들자씨. 그 집도 엄청 대단한 집인데 남편이 천황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아들 셋, 딸 둘을 낳는데 그 손자들이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딸만 셋 있는데 한 개. 일단 쇼코라는 사람이 있고 아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코가 있고 한 사람 또 있는데 그다음에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양자를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개정법에 따르면 걔들이 이 노부코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양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황실 본관을 못 받았습니다. 양자를 공주 쪽에도 그 다음에 아들 그 막내 아들 쪽에도 이 양자를 못 받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배제라는 거지. 이것도 생각해도 한 방 더 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양자 못 받아. 딴 쪽에서. 근데 이 노부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소타로 여동생입니다. 진짜 여동생. 그리고 그 딸들이 아키코 여왕이라고 합니다. 조라고 하는데 둘 다 결혼 안 했습니다. 아키코와 요코 이 여왕이 있는데 요코 여왕은 그러니까 공주가 된 거예요. 얘들이 해설할 때 자기가 프린세스라고 하더라고요. 여왕이란 말이. 일본 법으로 그런 명칭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여왕이란 말도 여러분 기분 되게 안 좋으시죠? 그런 사람 말아. 한국 애국심 넘치는 사람들. 근데 알아야지 뭐를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 천황가 얘기한다고 천황이라는 말도 싫어하는데 그거를 뭐 맨날 이랑이랑 하고 있어. 그냥 천황이라 하고 저는 존경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 밑에 신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이름을 불러줘야지 뭐 이야기가 편하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아소의 여동생이 낳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 다 미혼입니다. 근데 거기로 양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아소가 일본 회의의 대장인데 배 뒤에 있는 뭐가 됐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천황가를 나중에 전복할 그런 식으로 아기를 혹시 태어나면 그런 식으로 길러 30년 정도 지나서 하면 얘가 천황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천황가는 전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하고 권력하고 권위, 새로 나온 그 양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천황이 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뚝딱시 권위로 정착이 되면, 그러면 일본 권위들이, 이 권력들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0년이 있습니다.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지금 천황이 딱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세력이 싸우고 있다. 정치 권력이 있고 천황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이 뒤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종교 보수 우익, 이 둘이 합쳐져서 천황가의 지금 천황가를 어떻게든 밟아버릴. 그래서 아무 생각 딱 맞는데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양자제도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옛날 그 메이지 시대에 양자는 잠깐 나간 놈도 양자를 못 드린다고 법으로 정해있습니다. 양자를 못 드리는 겁니다. 천황가는. 왜? 이놈들이고 저놈들이고 막 하다 보면, 근데 그때는 처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황이 첩을, 메이지 천황까지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첩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자식을 막 낳는데 너무 막 죽여봐서 어릴 때 다 죽어서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던 거죠, 유전적으로. 근데 다이쇼 천황하고 우리 말하는 히로히토, 그 천황들은 둘 다 일부 이처제입니다. 그 다이쇼 천황이라는 사람이 발달장이에요. 발달장. 일본의 그게 터부인데 얘기하기가. 그 메이지 천황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처첩이 그렇게 많아서 아들은 딱 하나 컸어. 근데 이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영친왕 그 망할 놈하고 막 애들 돌고 노는 거. 그러니까 이토 히로미가 죽었잖아요. 안중근에 총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다이쇼 천황이 착한 사람이에요. 발달장이지만. 아이고 영친왕 얘는 너 이토 히로미가 죽어서 너 어떻게 한다니. 이렇게 동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때까지 아내는 황종 아내에서의 지금 말한 그 규미야께 옛날 그 당시에 원래는 한 대만 천황을 그 뭔가 문제 생긴 걸 보필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게 영세 황족이 돼버립니다. 패전하기 전까지.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 황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친혼인 거였죠. 거기서 와이프를 데리고 온 겁니다. 대신 한 사람만 결혼해서 대신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히로히토 포함해서. 그래서 후계 문제가 딱 끊겨버린,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히로히토도 결혼한 다음에 우리 패전하기 전에 이 사람도 여자는 그 구미야께 옛날 그 구황조 그쪽 집안에서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촌족결혼인데 원래 이 촌수가 하도 멀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천황가에서는 이 유전 문제 때문에 생매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신경을 썼는데, 우리가 아는 히로히토 같은 경우는 첫 결혼해서 딸인가 셋인가 내리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황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처벌 둬야 된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처벌 둬야시 아닙니다. 천황폐하 했는데, 싫다. 나 안 할란다. 나는 그게 인간의 도리냐? 이놈들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히로히토 같은 경우는 이 죄앙학을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누구야? 러일 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람 누구지? 도고 헤아즈로라든가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육전에서 이긴 사람 누구지? 배가를 죽인 놈이 순수한 놈인데 그 친구들이 다 이 히로히토의 스승들이었습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유교적인 도덕도 가르치고, 그래서 첩을 둔다는 얘기는 인륜에 반하는 것이 하고 첩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주룩주룩 낳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둘 낳나 보다. 그리고 첫째가 그 다음 천황이 되고, 둘째는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90몇 살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천황 후계 후도는 1등입니다. 근데 죽을 나이도 다 받은 천황이야. 쓸데없는 얘기고.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읽어봤죠? 아무튼, 권력과 천황가라는 권위와 그리고 국민이 있는데, 국민이 권력을 뒤에서 밀어줬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권위를 박살내려고 한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 국민들이 그런 힘이 있을까? 지금 뭐죠? 아이코 공주를 천황으로 하자는 데모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런 힘이 있을까? 국민이? 우리는 무슨 혁명 이렇게 하잖아. 국민들이 힘을 쓰잖아. 자기 직접 나서서. 일본도 하긴 한데 뭐 정권을 움직인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일본은. 아무튼 그 정도의 민주주의 그 국가가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구도가 있는 게 이번에 개정 황실 전범 단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를 크게만 보여드린 다음에 그냥 이거 설명 안 할래요. 저번 강의에 설명드린 거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이런 거 멈추고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이 화면이 작아 보이면 여러분 확대하는 거 다 아시죠?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화면만 하고 보시면 오늘 화면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얼굴 볼 게도 없는데 큰일 났다. 늙어만 가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역사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이거 가지고 30분 하겠다. 이게 허겐 텐너라고 합니다. 효겸 천황이 되는 여성입니다. 제 역사 강의도 해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도경이라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 일본 역사에서는 천황이 10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연임 많은 사람, 왔다 갔다 두 번 하는 사람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본의 하친 있는 저때 18명의 여자 천황이 있던 겁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 천황은 이 도쿄. 그럼 우리 신돈 아세요? 고려 말기에. 응? 신돈 같은 놈입니다. 얘한테 푹 빠졌어. 이 호게인 텐노가. 천황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를 하냐면, 야, 내가 죽으면 나 대신 천황이 네가 해. 이거를 물려주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그 귀족들이랑 이렇게 그거를 못하게 했냐면 엄청 재밌습니다. 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무속이 최고의 무속. 어떤 이 음양사, 엄묘지, 음양사에 가서 귀족들이 가서 물어본 거야. 가서 일부러 이 코게인턴하고 노교가 다음에 노교가 천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그 신의 계시가 안 돼! 이 자식 안 돼! 그래서 귀족들이 다음 천황이 이 중인 노교라는 중이 괴승이지 생각하면 천황이 될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자 천황도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 이것도 설명 다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이제 일본 하시는 분들은 일본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제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또 작가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천황가에 1년 드는 돈이 300억 연조 340억 원 정도, 3천억 원 정도 되겠다 지금. 이 정도가 나라 돈이 쓰이는 겁니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없다. 봐서 뭐가 재밌는 게 있을까 싶긴 한데 하나만 마지막 하고 그냥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안 하렵니다. 구독자 떨어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천황이란 말, 이랑이야 천황 그런 말만 들어도 알러지가 다 있습니다. 너무 싫어요. 좀 들어보지. 제가 이번에 구조를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2000 years old brother. 2000년 이어진 하나의 핏줄.
이게 만세일계 이데올로기입니다. 만세일계. 하나의 핏줄로 260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아베가 처음에 누구야?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냈을 때 엄청 그 한신처 쫓아다녔잖아. 그러면서 이 말을 니들 나라의 천황이라는 사람은 뭐야? 왕은 뭐야? 그랬더니 이 말을 했답니다. 2600년 동안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고 남자로만 이어진 만세일기에 왕족도 아니지. 얘들은 임페러라도 안 하고 딴 말을 하던데. 그런 거라고 했더니 이 트럼프라는 놈이 오 세상에 그런 게 있어? 하고 감탄을 했답니다. 이라이 씨. 아유 참. 그리고 이 고바야시 요시노리라고 옛날에 완전 보통 우위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왼쪽 진짜 우위지 이 사람이. 만화가인데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조선 철종 생각하면 돼. 철종 여러분. 조선의 철종 아시죠? 강화도령. 국사에 여기서 국사 공부 안 한다고 그래. 내가 무슨 이상한 일 들었는데 학교 교과에 국사가 없다는 거야. 중학교인가. 조선 철종 누구예요? 헌종 다음에 철종이잖아. 빨리 죽었죠. 헌종인가? 24살인가? 그때 빨리 죽었어. 요절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상호가 얘를 찾는 거죠. 똑똑아 씨. 얘가 남들을 갖고 놀래. 얘가 강화도에서 이제 그 말이죠. 옛날에 왕족에서 갈라지고 왕족도 아닌 거야. 초수로 따르면 아니 그냥 바보 같은 놈이야. 배운 게 없어가지고 강화도에 했었잖아요. 농사짓고 남꾼하고 하는데 야 너 와라 왕해 끌고 가지고 왕시켰다 가자. 이게 일본에 들여오려고는 양자제도. 양자가 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뭐야? 얘야. 얘는 멍청하게 나라를 그 다음에 왕들이 이 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하에 노예를 만들었으니 아무튼 그런 게 좀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거 써놓은 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해도 돼. 그리고 전통 우익 여기 일스이까이라고 했는데 일수야입니다. 우익하면 이 얘기를 모르면 우익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일수야 얘기도 있네 여기. 책이 몇 권 더 있는데 집에 놓고 막 읽다 보니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 책이네. 우익과 자익이라는 책이라든가 잊어먹기 전에 강의를 해야 되는 거. 그럼 다 잊어먹어 제가 머리가. 저는 장기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넣는데 용량은 많은 것 같아. 근데 못 찾아. 한참 생각해야지. 그다음에 잘못 넣으면 어딘지 못 잊어먹습니다. 자, 전통 이런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몇 시간? 정말 힘이 안 든다고 하면 저는 2시간 넘으면 혀를 씹는데 10시간, 20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로 하고 이번 항신전번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보수의 정치 권력이 한패 그리고 천황가라는 권위가 이 천황가는 아무 말 못합니다. 정치적 발행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의 이 정치 권력이 이 지금의 평화를 지향하는 권위인 천황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양자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천황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번에 황신전범 코스템빵 개정 가이세를 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 이거 나중에 결론이 나도 저는 죽었을 텐데 그럴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 자 그래서 쿠데타는 말 쓴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 말하는 게 점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집 안 하고 혈압 미는 것도 가끔 버릇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혈압 미는 걸 다 편집했었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라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안 그래요. 아버지 돌 굴러!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충청도 분들, 특히 충북 사람들 보시면 절대 짧지 않죠. 말이 느리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성격 엄청 급합니다. 제 가족, 제 동생들만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좋은 일들이 많길 바라고 일본어 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야 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 한자 강의. 월 5,999원에, 5,999원에, 멤버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교과서 없어도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 팔긴 하는데요. 그걸로 정말 일본어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원래 6개월 과정으로 일본어 교재를 만든 건데, 그거를 1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방학이라든가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 하면 제가 말하고 읽고 쓰고 듣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말고 어느 정도 문제 없을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제 여러 가지 동영상, 일본어 동영상, 일본 관련 동영상 보시면 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어 공부는 정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취미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어 한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